자, 다섯 번째 신용카드 범죄입니다. 자, 먼저 법조문을 보면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고 밑에 보면 신용카드업법이 있죠. 차이가 뭔가 하면 처음에 카드 발급 관련해서 신용카드업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25개 조항이었었는데 신용카드가 이제 종류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25개 조항으로는 되지 않아서 양을 늘리죠. 3배가 늘어났어요. 70여 개의 조문으로 늘어났고요. 법률 이름도 신용카드업법, 이제 이 업법, 이것은 이제 폐지가 되고 대신 여신, 줄 여자입니다. 신용을 준다. 전문금융업법으로 법률 이름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 다 교재에 실어 놓았는가 하면 이 과거 국법률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업법에 근거해서 그 판례가 좀 있어요. 판례가 좀 몇 개가 되는데 그 판례들이 오늘날의 신용카드 범죄의 근간이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를 읽다 보면 구신용카드법 제25조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조문 과거의 법을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법을 가볼게요. 자, 70조 벌칙조항이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얼마에 처한다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5호까지가 있잖아요. 더 많아요. 6호, 7호, 10호 뭐 이상까지 많이 있는데 우리 이 판례와 관련된 것은 이 중에서 요 3번 체크, 요 4번 체크 요 두 가지가 우리 판례와 관련돼 있어요. 자, 일단 1로부터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 사용하거나 그 다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 있죠. 이것을 판매 사용하거나 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카드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무슨 카드를 위조 변조, 그 다음에 분실 도난당한 카드, 강취 횡령, 기망, 공갈한 카드. 그러면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된 이 조항들은 이것은 타인 거구나. 타인 거. 타인 명의 이 카드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 자기 명의 관련된 범죄는 처벌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 자, 밑에 25조 1항 위조 변조한 자,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 사용하거나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시게 되면요. 자, 법조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이랬잖아. 신용카드 등. 그럼 이 등이 뭔지 알겠 등이. 자, 그래서 밑에 개념을 보시게 되면 자, 신용카드 등이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요 세 가지만 돼요. 요 세 가지만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아닌 현금카드, 그 다음에 회원권 카드는 이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판례 볼까요? 자, 판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판례 가볼게요. 신용카드 등이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만을 말한다. 따라서 파란 펜 들어볼까요? 회원권 세모, 현금 세모 이런 카드는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랬고 자, 맨 밑에 판례 기업구매 전용카드 세모 이것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여기 현금카드. 현금카드 관련해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카드 등은 진정하게 발행된 카드를 말합니다.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요. 따라서 위조 변조 밑줄 그시고 X 이런 카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카드 등의 성격인데요. 여기 있는 카드 등은 우리 다수설이 사문서라고 보고 있어요. 사문서. 자, CF 되어 있죠? 이 CF 되어 있는 것이 전부 판례인데요. 판례는 여기 현금카드는 현금카드를 사문서로 보고 있죠. 사문서. 그 다음에 후불식 카드를 사문서로 보고 있고요. 자, 일반 공중전화 카드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문서로 본 것은 동그라미 쳐볼까요? 사문서로 본 것은 현금카드, 후불식 카드, 이건 사문서로 보고 있는데 다음 일반 공중전화 카드 있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안 쓰지만 거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지 누가 공중전화 갖고 통화를 하나요? 그런데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봤죠. 자, 일반 공중전화 카드 세모 치시고요. 이것은
사문서가 아닌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전부 다 사문서로 보는데 일반 공중전화 카드만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요 CF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판례입니다. 꼭 좀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자기 명의 신용카드 주책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노트를 가지신 분들은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고 노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노트가 난 굳이 하기 싫다 그러면 그 여러분 교재 쭉 뒤로 넘기시면 신용카드 범죄 마지막에 요 제가 도표를 정리해 놨을 거예요. 요 도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명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죄책이 쭉 나올 거고요. 타인 명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죄책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 카드는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정상 발급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고요. 타인 명의 카드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그 다음에 부정 발급 사용 세 가지를 배운단 말입니다. 총 몇 가지를 배워요?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총 5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노트를 한번 가볼까요? 노트를 한번 가볼게요. 자, 자기 명의 신용카드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명의 신용카드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자기 명의 신용카드에서 돈을 빼내 쓰는 것은 내 통장에서 내가 돈을 빼내 쓰는 것이 절도가 돼요? 절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절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여기 밑에 타인 명의 카드에서는요. 필기 안 할게요. 위에서 보았듯이 자기 명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 않고 절도죄가 될 수 없다 그랬지? 그런데 타인 명의에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교재로 와볼게요. 자, 자기 명의 신용카드 죄책 나왔네요. 자, 맨 밑에 각조에도 써놨어요. 각조에도 보시면 자기 명의 카드를 썼을 때는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를 않는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도 안 돼요? 절도죄도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명의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했을 때의 죄책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행위자가 처음부터 대금 결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요. 근데 카드사 직원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를 통해서 물품 구입도 하고 용역 제공도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다. 여기서 여러분 물품 구입은 아실 텐데요. 용역 제공이 뭔가요? 용역 제공이? 음식점이나 술집 가서 먹고 카드로 결제하죠. 그게 용역 제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는 현금 대출이죠. 현금 대출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물품 구입, 용역 제공, 그치? 자, 첫 번째. 자, 이 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도 카드사 직원을 속여서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동그라미 1번, 그치? 카드 자체에 대해서 부정 발급받아 취득했을 때 카드사 직원을 속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죄가 돼버려요.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카드를 발급받았죠.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도 없잖아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카드를 막 쓰고 다니는 거야. 그치? 막 쓰고 다니는. 그래서 연체를 당하는 거야. 연체를. 물품 구입도 하고 용역 제공, 옷도 사고 옷 사고는 물품 구입이겠네요.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는 거. 이거 사기죠.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대금 변제 의사 능력 없이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이거 이자가 상당히 세요. 20% 넘어요. 요거 받으면 이것도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노트를 한번 와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이 부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사 직원을 속여서 카드 자체를 발급받는 것이 사기죄라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물품 구입 용역 제공 받는 것도 사기죄, 현금 서비스 받는 것도 사기죄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기죄가 되는데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 그랬어요. 사기죄의 포괄죄가 되는 거예요. 경합범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기죄가 세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의 포괄일죄다. 왜 포괄일죄인가요? 여러분 카드를 긁잖아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거나 옷가게에서 카드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옷가게 주인이 피해를 보나요? 식당 주인이 피해를 보나요? 아니죠. 아니 봐봐요. 여기 A라는 손님이 있어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카드사가 있잖아요. 카드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게 주인이 카드사에다가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대금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카드사에서 여기서 대금을 가게에 대금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카드사는 A 손님 그 계좌 지정된 계좌에서 돈이 이렇게 입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되니까 결국 누가 피해를 봐요? 카드 회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가게는 피해를 보지 않아요. 이 가게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A라는 손님이 자기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이 가게 가서 긁고 저 가게 가서 긁고 이 가게에서 또 긁어요. 이 카드 회사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긁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가게를 가지고 돌아다녔다 할지라도 어차피 카드사가 돈을 주니까 가게들은 피해를 보질 않아요. 대신 카드사가 그걸 모아서 한 달치를 손님에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손님 계좌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못 갚게 되면 이 카드사를 기망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결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기죄는 카드 회사를 기망한 사기죄 포괄일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4명이 카드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A라는 손님이 처음부터 카드 자체를 발급받은 것도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 물품 구입, 용역 제공 서비스 받는 것도 모두 다 피해자가 누구다? 카드 회사가 피해자다 보니까 이것도 포괄일죄. 전부 다 사기죄가 되고 피해자는 한 사람이 카드사 한 개이다 보니까 사기죄는 포괄일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기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죄가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예금 인출이 뭔지 알죠?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내가 꺼내 쓰는 것이 죄가 돼요? 현금 서비스는 죄가 되는 거죠. 현금 서비스는 내 통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현금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금 인출과 현금 서비스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쓰는 것은 여기도 죄가 안 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상 발급받은 경우도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됐죠? 다시 교재를 놔볼까요? 밑에 판에 별표 치세요. 자, 볼게요. 갑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것이 무슨 죄가 돼요? 이게 바로 이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카드사에 대한 사기. 자, 이제 발급받았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현금 서비스가 바로 뭐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사기죠. 대출 받은 것도 사기인데 못 갚으니까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그 다음에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1,500만 원어치의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맹점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되고 이것이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카드사에게만 피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카드사는 한 달에 한 번 결제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 포괄일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마지막에 답이 뭐예요? 나와 있잖아. 사기죄 포괄일죄다 이 말이지. 자, 그 위에 검찰직 구급시험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누구다? 모두 다 카드 회사가 피해자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검찰직 시험에. 자,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카드사를 기망하였고, 그치? 카드사 기망했죠? 밑에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성하여 밑에 현금 대출도 받고 물품 구입도 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카드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의 피해를 입히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모두 다 피해자가 누구다? 카드 회사가 피해자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내 카드니까 포괄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게 언제 판례죠? 95년도 판례죠. 96년도니까 신용카드업법 그때 이 판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자금의 카드가 가볼게요. 자, 이것은 정상 발급받은 거예요. 정상 발급받아서 이제 능력도 없어졌는데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 행위자가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왜요? 직장도 있어요. 직장도 있으니까 카드를 만들어줬겠죠. 자, 어느 순간 지불 능력이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물품 구입, 용역 제공,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봉 3천만 원짜리인데 5천만 원짜리 막 긁고 다니는 거야. 그럼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직장도 있었어. 적절하게 썼는데 해고됐어. 그래서 카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경우, 또는 두 번째,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이상의 과다 지출하는 경우,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카드사가 가만히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해버리지. 그런 사유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죠. 정상 발급받아서 부정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사에서 카드를 취득할 때는 죄가 안 되죠. 그때는 내가 직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인데요. 자, 카드를 발급받았죠. 그러면서 물품 구입도 하고 용역 제공도 받고 하는데 카드 결제를 못 갚아요. 워낙 카드를 많이 긁어서. 못 갚으면 뭐가 되는 거지? 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기가 된단 말이죠. 또 현금 서비스로 대출을 받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전부 다. 이게 내 카드잖아요. 그렇죠? 내 카드고 카드사가 나한테 청구해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하다 보니까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기죄 포괄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다시 교재에 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그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앞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1번, 2번, 3번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가로 2번에서는 그 1번이 없어지고 2, 3번이 있는 거예요. 2, 3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번, 2번 전부 다 사기죄가 되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이 판례 별표 치세요. 별표 쳤죠. 자, 갑은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게 죄가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죠. 오다가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9회에 걸쳐서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사기죠. 이것도 사기가 되고 이것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누가 피해를 보는데? 가맹점은 피해를 안 봐요. 카드사가 피해 본다니까. 그치? 내 카드다 보니까 포괄일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 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사기죄의 포괄적 일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래요? 피해자가 모두 다 신용카드 업자다, 카드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검찰 9급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일시적인 자금 궁색만으로는 사기가 안 된대요. 일시적으로 못 갚을 때는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으로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었어요. 누적이 되어서 못 갚게 되면 그쵸? 변제할 능력이 없음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갚게 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쵸? 그래서 가로 2번 카드 업자에게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게 되면 모두 다 피해자가 카드 업자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기죄 포괄죄를 인정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로 3번을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뭐다? 타임명의 카드를 공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네요. 그쵸?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절도 강도를 볼 거예요. 절도 강도, 남의 카드를 훔치는 거죠. 훔치고 와서 그 카드를 내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 공갈 쳐서 이제 그 내 카드 아니죠. 남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카드를 만들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 것을 세 번째로 배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좀 약간 개괄적 설명 좀 할게요. 자, 타인명의 카드라 했죠. 위에서 자기 명의 카드일 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타인명의 카드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이 붙어요. 붙고 모든 경우에 다 붙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 붙어요. 물품 구입, 용역 제공, 현금 서비스 요 세 가지. 물품 구입, 용역 제공, 현금 서비스 이 세 가지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이 붙어요. 왜요? 요 세 가지가 바로 신용카드를 본래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본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이야. 본래적 기능들을 썼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이 죄가 붙어버려요. 자, 여기는 안 붙어요. 예금 인출의 경우에는 이건 신용카드 본래적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금 인출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금 인출과 현금 서비스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똑같이 돈을 찾는 거지만 현금 서비스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요. 붙지만 예금 인출은 그게 안 붙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또 가볼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절도 강도죄는 우리가 탈취죄라 했어요. 탈취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아요. 내가 훔쳐오면 그만이고 안 주면 칼 들고 뺏어오면 그만이에요. 상대방의 처분 의사라는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자체가 절도가 되고 일단 그것은 강도가 되죠. 그렇죠? 이거 쉽죠? 자, 내가 훔친 카드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무슨 죄가 돼요? 이 사기지 뭐예요? 사기지. 마치 내 카드도 아닌데 내 카드인 양 해서 가게집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게 가게집 주인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훔쳐온 카드를 마치 내 것인 양 해서 카드 단말기에 넣고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이거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기죄지 뭐예요? 사기죄지. 잠깐만.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썼어요. 요거 잘못됐어요. 노트가 잘못됐어요. 노트는 이게 절도야, 절도. 이 절도죄예요. 이 절도죄예요. 교재도 그렇나? 교재는 대로됐네. 교재는 맞네요. 교재는 절도죄가 되는 거 맞아요. 됐어요? 아니, 현금 서비스나 예금 인출은 현금 지급기에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현금 지급기 안에 있는 돈은 은행 소유이고 은행 점유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 소유, 은행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해서 나의 소유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가 되는 것은 물품 구입, 용역 제공만 이것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제대로 됐는데 노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돼 있는데 지금 이 파일이 그 이게 이제 두 번째 개정판 낸 거거든요. 수년 전에. 첫 번째 나올 때 이 교재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나올 때. 그러니까 이 파일이 잘못된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는 제대로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파일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에서는 수정할 것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 다음 예금 인출한 부분이 이것이 뭐가 돼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그란 말이에요. 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느냐. 그래서 여기는 붙지만 밑에 건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 구입 용역 제공도 사기죄 외에 뭐가 붙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이 붙어버려요. 됐지?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즉 내가 절도강도 훔친 것 자체에 대한 절도강도죄 하나 되고요. 그 훔쳐온 카드를 가지고 물품구입, 용역재건, 서비스 받고 예금 치르는 이 모든 것 각각이 다 뭐가 된다? 경합범이 된다. 각각 모두 다 성립을 한다는 거야. 됐죠? 그 점이 바로 내 자기 명의 카드와 타인 명의 카드가 다른 점이 경합범이냐 포괄죄냐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부분만 볼게요. 요 절도강도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제 먼저 보고 나머지는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럼 다시 교재 와봅니다. 교재를 와보시면, 자, 절취강치한, 그쵸? 자, 여기서, 이 절취강치라 했어요. 절취강치라는 부분이, 자, 요걸 탈취죄라고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탈취죄가 된다. 필기하는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일단 필기부터 해두세요. 자, 볼게요. 절취강치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장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구입, 용역 제공 서비스 받는 경우다. 그랬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쉽지? 1번 쉽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안 드리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필기할 것은 요 2번, 3번을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묶으셨어요? 요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신용카드 본래 기능이다. 본래적 기능대로 쓴 것이다. 본래적 기능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요 2번, 3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이 붙는 거야. 왜? 본래적 기능대로 썼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오셔서, 자, 물품 구입, 용역 제공은 사기죄가 된다. 마치 내 카드가 아닌데 내 카드인 양 그 가게의 주인을 속여서 물건을 사거나 밥을 사 먹거나 술 사 먹었기 때문에 그 가게 주인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밑에 나와 있는 서비스 받는 거 있죠? 대출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가 없지. 이건 기계인데? 기계라고. 사람을 속여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예금 인출하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금 인출한 부분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 않는다. 됐죠? 그리고 이 모든 죄가 전부 다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뭐가 된다? 경합범이다. 경합범. 이것이 각각의 죄가 성립되어서 경합범이 된다는 게 또 판례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인데 5번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여기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검은색으로 서명하거나 교부한 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가 된다. 별도로 문서죄가 되거나 행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뒤에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별표. 자, 그 밑에 판례 별표. 자, 가볼게요. 갑은 을의 자취방에 들어가서 을의 BC카드 한 장을 절취를 했다. 당연히 절도죄가 되죠. 일단 그 부분 논의를 하고요. 10시 40분경부터 13시경까지 2시간 20분 동안 같은 동에 있는 카드 가맹점 7곳을 돌아다녔대요. 합계 20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하였다. 물품 구입했네요. 자, 갑의 죄책이 뭘까요? 일단 물품 구입한 건 무슨 죄가 돼요? 사기지, 사기. 사기 플러스 사기만 돼요? 이게 내 카드가 아니고 절취했으니까 남의 카드잖아요. 무슨 죄가 붙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버려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죄가 몇 가지지? 절도죄 하나, 그 다음에 물품 구입한 것은 죄가 각각 되는 거지. 한 개, 두 개, 총 몇 개? 세 개지, 세 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답이요.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와볼게요. 1번, 신용카드를 절취한 거, 이 카드를 사용한 거, 그러면 죄가 어느 하나에 흡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절도죄는 개인적 법익이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회적 법익이에요. 그래서 보호법익이 틀려요. 그래서 어느 한 죄가 다른 죄에 흡수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죄가 보호법익 자체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죄를 각각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기출을 보시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죄가 각각된다 라고 해서 경합범을 인정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 마지막 줄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이 두 가지 죄는 보호법익 등이 달라서 경합범이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요 2번에서 5번째 줄까지가 뭐냐면, 요 카드 가맹점 7곳이라 했잖아요. 그치? 7곳. 가맹점들마다 피해가 틀리잖아요. 오늘은 무슨 편의점, 옆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 뭐, LG25, 저쪽에는 CU, 그쵸? 돌아다닌 것은 이 피해자가, 가맹점들마다 피해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요 가맹점들마다는 뭐가 돼요? 사기죄가 각각 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이것은 7개의 사기죄가 돼요. 사기죄가 돼요. 여기 나와야죠. 이 사기가 몇 개다고요? 사기가 7개, 사기죄가 7개의 사기죄가 되고 각각은 경합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은 카드 결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쭉쭉 날아온다 그랬죠? 이것은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기죄는 각각되고 부정사용죄는 포괄일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위를 가지고 동종의 범위인 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면 간단하지. 단일한 범위란 말 나와 있고 동종이란 말 나와 있고 동일한 방법이란 말 나와 있고 반복하였단 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포괄일죄 요건들을 다 갖췄죠. 포괄일죄가 된다. 이런 말. 이 부분은. 그래서 답을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다달이 쪽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괄일죄가 되고요. 가맹점은 7개 가맹점이라 했지. 그 7개 사기죄가 되고요. 이 절도 하나, 사기 하나, 부정사용죄 하나, 이 죄 각각은 경합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답을 묻지는 않고 이 판결 요지를 잘 받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팔려 보죠. 갑은 자신이 세대를 살던 을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을의 딸 병소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후에 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절취했으니까 당연히 절취되시겠죠. 서비스 50만원을 받았다.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절도지 뭐야, 절도지. 플러스 뭐가 붙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죄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경합범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자, 위에서 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보시면 여기도 여기 요 물품 구입한 거 죄가 2가지지. 죄가 2가지가 되고 그다음 밑에 서비스 받은 것도 죄가 2가지가 되고 그렇죠? 답은 쉽게 나와요. 자, 밑에 봅니다. 가로 1번을 보시게 되면 절취한 카드를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서비스 받는 것은 그 부정사용죄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가로 2번.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했으니까 무슨 죄가 돼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치? 밑에 나오지? 밑에 나오잖아요. 부정사용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금 인출한 부분은 뭐가 돼요? 밑에 절도가 되는 거죠. 절도가 된다. 양자는 경합범이다. 왜? 보호법이 다르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카드를 강취했으니까 강도죄 되겠네요. 자,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맹점주의 점주를 속였어요. 점주를 속이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진정한 카드 소지인인 양 점주를 속였으니까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죠. 사기죄. 그래서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를 취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주를 속이고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기지, 사기가 된단 말이죠. 사기를 통해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붙어버려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이 붙어버려요. 여기 나오네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된다. 그쵸? 이렇게 붙어버린다. 됐어요? 죄가 몇 개? 3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팔에 가볼게요. 옆에 치시고요. 자, 갑은 을을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했다. 강취했으니까 일단 강도죄 하나 되죠. 자,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00을 인출하였다.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서비스 받은 게 아니고 현금을 인출했다고요. 현금. 재물을 인출했다고요. 뭐가 돼요? 절도지 뭐야, 절도지. 절도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야 안 붙어요? 응? 아니, 이게 지금 현금이잖아, 현금. 현금 서비스 받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절도 플러스 강도. 그치? 여기 보시게 되면 강취했고 예금 인출한 부분이 바로 뭐고요? 예금 인출이지 현금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절도라면 절도. 자,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이 판례도 별표죠. 자,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손님 몰래 술값 135만원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를 협박하여 카드 한 장을 뺏었습니다.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협박해서 카드 뺏은 죄가 무슨 죄가 돼요? 콩가리지 말고 콩가리지. 이건 콩갈죄가 되는 거예요. 자,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120을 결제하였다. 이건 무슨 죄가 돼요? 지금 봐봐. 135가 나왔으니까 항의하니까 그치? 막 해코지 한다고 하니까 카드를 어떻게 뺏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135 아니고 120만에 합의 봤어요. 이건 합의 봤잖아요. 합의를 보고 지금 카드를 120을 인출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절도가 돼야 안 돼요. 내가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보고 이 사람의 승낙을 받고 비록 협박을 해서 카드를 뺏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잖아요. 취소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거잖아요. 일단은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거라고요. 맞지? 그러니까 합의했으니까 일단 합의에 따라서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돼야 안 돼요. 의사에 반해서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돼야 안 돼요. 이 죄는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지. 자, 볼게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70조에 따르게 되면 여기 강취, 횡령, 기망, 공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용한 사람을 처벌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공갈이라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갖고 오거나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갖고 오거나 라고 했을 때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합의 세모, 합의를 받고 지금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거잖아요. 서비스를 받든지 물품을 구입하든지 합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용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120 결제한 것은 합의 받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되고 그치? 그리고 이 판례 2번이 말하는 것은 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카드 뺏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공갈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중요하죠. 별표를 치시고. 자, 갑은 A 주점에서 주류 안주 18만 8천원 상당을 취식한 다음 역시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번호를 현출시키고 위 술값 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 전표 서명란에 의뢰 이름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전표를 교부하였다. 지칙이 뭘까요? 하는 거야. 일단 절취했으니까 절도자는 되겠네요. 그리고 술값 결제, 술값 이제 주류와 안주 등 18,800원 상당을 취득했다는 말은 주류 안주니까 이것이 용역 제공이잖아요. 그렇죠? 용역 제공받은 것이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돼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서명란에 의뢰 이름을 기재했다는 것이 사문서 위조 물음표 교부한 것은 동행사죄
제시가 될 수 있나요?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만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서명란에 의뢰 이름을 기재한 부분,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문서 위조가 될 것이냐,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안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요, 제시하고, 일단 다른 사람의 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제시했을 때 이 죄가 시작되었다. 착수를 잡아요. 착수를 제시할 때를 착수를 잡아요. 그 다음 그 카드로 단말기에 긁으면 전표가 찍찍찍찍찍 나오잖아요. 그 전표를 나한테 주잖아요. 종업원이. 그러면 내가 그 전표에다가 볼펜을 들고 이제 사인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서명이란 말이에요. 서명을 하고, 그러면 그 한 장을 나를 주고 한 장을 종업원에게 주잖아요. 그게 교부란 말이에요. 교부. 그래서 부정사용죄가 되려면 서명 플러스 제시 플러스 서명 플러스 교부, 이 세 가지 절차가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1죄가 된다. 1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제시했어요. 서명했어요. 서명했는데 그 모니터 화면에 이 카드는 분실된 카드입니다라는 문자가 뜨는 거야. 그래서 종업원이 그 사람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체포. 서명 교부도 못 해보고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착수냈지만 기수가 되지 않았죠. 그럼 미수가 되는 거야. 미수. 세 번째는 제시하다가 여기서 적발된 거야. 그래서 서명도 못 해보고 교부도 못 해보고 여기서 잡힌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기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미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벌이 되는 거예요. 불가벌이 된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명한 부분이 사문서 위조가 되고 교부한 부분이 동행사가 되는데, 이거를 따로 별죄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흡수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 카드 긁어보셨죠? 카드 긁어보실 때 내 이름 석자를 꼬박꼬박 정자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찍찍찍찍 긁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찍찍찍 긁는다는 게 글씨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 판사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 석자를 반드시 꼬박꼬박 쓰는 것이 아니고 찍찍찍 그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문서 위조가 이론상 맞는데, 이건 실무상 아니다. 실무상 찍찍찍 긋는 게 무슨 사문서 위조냐. 그래서 사문서 위조라고 별도로 하기에는 실무상 상당히 많이 제약이 따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별죄로 인정하지 않고 판결문 읽어보면 이건 흡수된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실무상 보게 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1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판결을 읽다 보면 흡수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가볼까요? 자,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신용카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제시, 서명, 교부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파란색으로 제시, 세모. 제시만 했다는 것은 착수밖에 안 되는 거죠. 착수밖에 안 돼요. 요것만 했을 때는 결국 착수는 무죄니까 요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밑에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가보시게 되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는 이 부분에서 각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똑같이 파란색으로 제시, 세모만으로는 착수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해설도 설명해놨어요. 설명해놨죠? 미수죄에 불과한데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맨 밑에 판례죠. 역시 파란색으로 제시만 했네요. 제시, 세모 치시고요. 파란색으로 세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서명했대요? 서명 못했대요? 못했기 때문에 착수밖에 되지 않죠? 그쵸? 미수가 되는데 미수는 처벌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